네, 그렇다면 개장과 함께 강한 흐름 보여가고 있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에 대한 국채 수익률이 5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38을 기록하면서 일주일여 만에 가장 낮은 수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시장이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파월의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 서비스와 소재 부문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버라이즌이 어닝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실 쪽도 함께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이슈와 뉴스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에 대해서 유럽연합에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대응이 굉장히 주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EU의 협상단은 8월 1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역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집중적인 협상에 돌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EU 수출품에 30% 관세 부과하는 것은 대서양 양측의 기업, 소비자,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며 필수적인 공급망을 붕괴시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EU는 전면적인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다소 유리한 불균형 합의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보복 조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부분들에 대한 따르면은 현재 보잉과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원, 위스키 등을 겨냥한 720억 유로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 목록도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그런 가운데 안에서 스텔란티스도 오늘 미국 관세로 약 3억 유로에 대한 손실을 포함 상반기에 23억 유로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발표하면서 관세 위협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트럼프는 항상 막판에 물러서는 타코의 표현이 언급되면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남아있으며 베스틴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8월 1일 데드라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갈등을 소재로 투자의 전반적인 작전으로 삼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월가의 투자 전략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파월 해지라는 새로운 거래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파월 해지라는 건 파월 의장의 해임이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손실을 막고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 전략인데요. 핵심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미 국채의 단기물과 장기물의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라는 베팅하는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거래입니다. 일단 이론은 이렇습니다. 파월이 해임된다라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새 의장이 임명된다면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단기 금리를 끌어내려서 2년 만기나 아니면 그 이하의 단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게 되겠지만 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무리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장기 국채 수익률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따라서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매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수요일 이런 관련 뉴스가 처음 보도된 직후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서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가운데 안에서 애널리스트는 이런 전략을 쓰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RBC 글로벌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과거에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연준은 정치적 간섭으로 면역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으면 여기에 월가가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채권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을 즉각 해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며
베팅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도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떠날 확률을 20% 언저리로 보고 있으며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는 그가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결국 월가는 이 위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변동성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보고 가격에 반영하거나 작전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도 연준의 독립성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인플레이션 시장의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일단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에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가 광범위한 보안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고요. 확인되지 아직 않은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 서버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 시사에 따르면 이 취약점을 통해 해커들은 서버 파일 시스템과 내부 구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도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미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안 패치를 긴급 배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좋지 않다라고 경고에 동참하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뉴저지에서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